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의 3분기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오늘 중국의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와 직전 분기와도 동일합니다. 중국의 올해 평균 GDP 성장률은 6.7%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지만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 목표를 6.5%에서 7%로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 상황은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9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해 예상을 하회했으며 소매 판매는 10.7% 증가해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3분기 중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년 3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원달러 환율 평균 환율은 1,101원 30전으로 전기 대비 50원 50전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일중 변동폭은 평균 7원 20전이며 일중 변동률은 0.6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분기에 비해 0.02%포인트 축소된 수치입니다. 한미약품 기술 수출 계약 파기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 주식 공매도와 관련한 증권사 10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6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 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 원 규모 기술 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주가 하락에 투자해 이득을 볼 수 있는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증권사들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롯데그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개월간 진행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고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앞서 기소된 신격호 총괄 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롯데그룹 총수 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롯데그룹 상장계열사 9곳 중 7곳의 시가총액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일인 지난 6월 9일에 비해 1조 4,550억 원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글로벌 시장 경계감이 여전합니다. 일단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ECB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지수 반등을 예측하기에도 어려운 시점인데요. 네, 그런 가운데 코스피는 조금씩 올라서 나흘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일부 순서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고요.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까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 정도, 0.09% 정도 오른 204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흘째 조금씩 오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도 소폭 하락으로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늘어나면서 상승 전환해서 장중의 고점은 2050포인트 코앞까지 2049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들었는데요. 현재는 0.09% 정도, 어제 마감 지수보다 1포인트 정도 오른 204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주요 이평선을 모두 윗돌다가 현재는 21선 약간의 하회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짚어봐 드리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5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1,700억 원 정도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1,400억 원 정도 매도, 개인 쪽에서도 19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은 현재 0.1% 정도 오른 66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장중의 움직임도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660선 초반에서 좁게 움직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장중 고점이 664포인트, 장중 저점도 현재 660포인트 정도로 장중의 변동폭이 4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0.1% 정도 오른 660포인트 가리키면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의 움직임도 확인해 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잠깐 매수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매도세는 약간은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9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2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330억 원 정도 매수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 흐름을 간략하게 짚어봐 드렸고요. 이어서 5인의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주실 증권가 5인의 전략을 들어볼 수 있는 5인의 투자 전략 시간인데요. 먼저 5인의 한 줄 투자 전략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먼저 메리츠 종금증권 본사 영업부의 이재호 차장님께서는 이제 코스닥도 660포인트에서 반등을 기대 중이다.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 연속성을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님께서는 하단에서 담고 상단에서 파는 기계적인 박스권 매매를 유지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박스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원한 반등 또한 기대해 볼 수 없는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그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는 이벤트를 기다리는 시장의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께서는요. 이 삼성전자 오늘 또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수도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찾는 반등 지지력이라고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요,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 화상 연결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 줄 전략을 이 박스권 등락, 재미없는 장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말씀만큼이나 특히나 가는 종목만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더 재미가 없는 장세인 것 같아요. 전략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세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재미없는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을 보면서도 느낀 점은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롯데케미칼, 네이버 상당 추세에서 추세 진행형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하루 이틀 빠지면 추세에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장이다. 따라서 진입 시점 포착에 주력해 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되냐면 국내 안팎으로 인해서 악재가 지금 산재해 있는데요. 지금 증시는 조정 압력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인내 가능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 2020포인트에서 2025포인트, 2010포인트를 내려오게 되면 중저가 분할 매수로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서 대형주는 상승하지만 먹을 게 없는 시장이죠. 자, 그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1661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1512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진입 시점 포착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다. 단지 이런 시장에서는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 확인 이후에 진입이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던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는 떨어지지 않거나 반등 내지는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의 저점 확인 과정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는 달러의 강세의 그 부담감이 커진 가운데 미증시도 어닝 시즌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중국의 또 위안화 약세가 지속된다면 경계 심리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보수 관점을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단기적인 순환매를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어제 좀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었던 LG화학, 그리고 실적 발표를 이달 말에 앞두고 있는 기업은행, 유니퀘스트까지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지금 LG화학은 기관 외인들 예전부터 매수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 저점의 실적이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노린다 그러면 LG화학 괜찮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에 대한 전기차의 비중에 대한 수주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업은행인데요. 기업은행은 예대마진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6월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인해서 순이자 마진폭이 큰 폭으로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3분기와 4분기 실적 계단 살아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연반 공개 시장위원회의 의사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은행 역시도 분할 매수 관점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유니캐스트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시장의 메커니즘은 자율주행과 그에 따른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압축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린다면, 최근에 유니트론텍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폭등 내지는 상당히 좀 많이 상승했다고 판단합니다. 유니캐스트는 지금 현재 사망 인터넷 센서 부분의 매출이 급성장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반의 기술 보유사를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근데 유니캐스트는 10월 28일이죠. 10월 25일 날 자율주행 기반의 기술 보유사인 TNK 테크놀로지 지분 취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이 한 54.74%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현대차도 지분 보유한 기업이고요. 현대차의 에쿠스의 옵티언이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파급 효과는 클 거로 판단되기 때문에 최근에 유니캐스트 기관들이 지금 수급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 보면 체크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회사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미 BMW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블랙박스에 대한 BMW 납품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자회사가 상당히 지금 임박하고 있다는 부분 또 두 번째 체크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연말에 가까우기 때문에 배당을 좀 보셔야 되는데, 고배당 기업입니다. 연평균 9% 시가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2년 평균 475원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일단 금리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좋지 않은 부분에서는 배당을 좀 넣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해가지고 5,490원 돌파하게 되면 매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달 내지는 보름 동안 매집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로 넘어갈 경우에는 주가가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타격도 움직일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저희가 한 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장기적으로 한 1만 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 부장님께서는 지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LG화학과 그리고 기업은행 유니퀘스트까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유니퀘스트는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이 5,300원 정도인데요. 일단은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10,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5인의 투자 전략의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 계속해 가겠습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엄선된 종목만을 소개해드려서 지금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만 언급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의 윤철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까지 종가 공략도 시간도 함께 하셨었는데요. 매주 수요일마다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적도 굉장히 좋으셨었는데 이제 다른 코너로, 새로운 코너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죠. 종목 컬렉션 시간도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첫 시간이니만큼 어떠한 투자 성향으로 또 임하실 것인지 간단한 소개와 함께 각오한 말씀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가고 있는 종목, 혹은 이제 이슈에 좀 치중되는 종목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좀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춰드리고자, 이제 바닥권 종목 공략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도 이제 추구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포트를 좀 이제 꾸려가고 있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좀 바닥을 좀 많이 다져놓거나 혹은 이제 급락이 나온 종목들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지가 제일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떨어져서가 아니라 떨어졌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안전하게 지금 최근에 뭐 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변동성에 좀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미국 대선이라든지 뭐 향후 여러 가지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선에서 바닥권에서 공략을 좀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추구할 수 있도록 좀 포트를 좀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윤철원 대리님께서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글로벌 이벤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또 지난주까지 성적도 굉장히 좋으셨으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종목 그만큼 더 기대가 큰데요.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들고 나온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융주다 혹은 이제 뭐 증권주다 해가지고 이제 과도하게 좀 생각보다 이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사실 이제 요걸 이제 다시 들춰보게 되면은 내용이 좀 이제 많이 다릅니다.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요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3,630원 금일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액면가는 이제 500원이 아니라 1,000원이고요.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로 지금 현재 좀 이제 낮게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1.8조 정도 좀 되는데, 요거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 이제 과도하게 좀 한 반토막 이상으로 날 정도로 이제 조정을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그런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가격 측면만 이제 매력적인 게 아니라, 내용을 뜯어보면은 또 추가적으로 좀 매력도를 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종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IB 쪽이라든지 이제 부동산 PF 쪽으로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최근에 지금 뭐 주택 경기라든지 뭐 부동산 이제 인하된다라는 뭐 우려도 있었고, 예전에 뭐 금리 관련돼서도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서브프라임 나왔을 때 이렇게 PF가 많이 노출돼 있으면은 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려가 좀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 자체가 거의 발생한 적이 없고, 최근에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지금 이런 관련된 리스크가 단 한 건밖에 지금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전문적인 용어로 좀 말씀드리자면 뭐 우발 채무라든지 미담 확약 이런 것들 지금 나와 있는데, 크게 지금 뭐 미분양 관련돼 가지고 약정 실패한 사례가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아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시장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고 분위기가 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증권사 쪽에 안 좋은 거 아니냐, 또는 뭐 이제 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증권주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 증권사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이제 매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대출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PF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뭐 매니지먼트도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익 구조가 다변화돼 있어서 그 문제는 생각보다 우려하실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중급 라이선스 이제 만료되고 나서 이제 IB로 이제 전환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좀 IB 쪽에 강건이 있기 때문에 구조와 금융 쪽에서 노하우 좀 상당히 좀 녹여내서 잘 지금 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매력 포인트가 또 있다면, 이제 코스피 200 그 변경이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뭐 현대증권이라든지 현대해상이라든지 많이 좀 움직이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측면이 좀 있었었는데, 향후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주자가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이랑 합쳐지면서 하나가 비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아마 메리츠 종금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비교했을 때는 뭐 크진 않겠지만 연말에 가면 갈수록 한 5% 정도는 뭐 상승 그거만으로도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계산을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좀 추천드리고자 갖고 나왔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 올해 내내 박스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지금 7월 달에 이제 3,900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박스권 해서 이제 3,300원 찍고 얼마 전에 또 다시 올라와서 지금 한 3,600원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눌림목 없이 지금 다시 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국이 금일 종가로 지금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목표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더 올리고 싶지만 전고점이라든지 그런 이평선 봤을 때는 한 4,300원 정도 목표로 1차로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선저가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전저점인 3,300원 정도 선저가 생각하라 하시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메리츠 종금증권 0.9% 정도 오르면서 3,6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조정 없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종가에 들어가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4,300원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컬렉션의 한국투자증권 강남 대로 지점의 윤철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일부 순서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에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먼저 오늘 3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됐죠.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요. 우려가 됐던 중국 경기와 함께 중국 시장의 움직임과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슈 컬럼 시간에서는요. 김영진 부장님과 함께 이 4분기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증시의 악재들, 진실은 무엇이고 오해는 무엇이냐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 이슈 종목 시간에서는 주보람 팀장님과 함께 반등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심 종목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